자, 이제 미국장에 대한 관심도 많습니다. 오늘 미국장은 3대 지수 모두 좀 긍정적으로 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요 시그널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팩트를 체크해야 되는 건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미니 강의 바로 시작할까요? 예. 자, 시청자님들 제가 이 얘기를 처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뭐 주가 빠지고 난 다음에 위기 뭐 이런 얘기들 막 하시는 분들 저도 되게 보기 싫어요. 근데 이 얘기는 제가 작년에도 이 PPT 그러니까 여기 숫자 나온 거예요. 이거 제가 직접 다 하나하나 계산기 두드려서 하나하나 제가 계산해서 넣은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런 부분들을 보여드리면서 평균적으로 뭐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저는 이걸 제가 정리했기 때문에 제가 드린 공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제게 됐을 거예요. 하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그냥 저도 수많은 얘기하는 그 전문가들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많이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이라도 우리 시청자님 걸로 조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좌측에 있는 게 금리 역전이 됐을 때예요. 73년 1월에 금리 역전이 됐고 78년, 80년, 89년, 2000년, 2006년, 2019년, 2022년 이렇게 금리 역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마다 어김없이 경기 침체가 있었어요. 두 번째 칸은 경기 침체가 있었던 그 해, 그 기간입니다. 그 해, 그 기간.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금리 역전이 되고 난 다음에 뭐 시차를 거쳐서 이 경기 침체가 왔는데요. 자, 이 기간이 굉장히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차이가 좀 있는데 가장 짧게는 우리 2020년대 그때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그때 경기 침체가 왔지 않습니까? 그때는 5개월 만에 왔어요. 이게 2019년도 9월 달에 금리 역전이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경기 침체는 2020년 1월 달에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이게 나오는 시점은 이건 또 경기 침체에 대한 판정은 엠버라는 전미경제연구소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한참 있다가 나와요. 그래서 확인되는 거는 뭐 굉장히 오랜 시간이 있어야 확인이 됩니다. 자,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보시게 되면요. 계속 경기 침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금리 관련해 갖고 뭐 이번은 다르다, 이번은 다르다. 이런 얘기를 계속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저는 이번은 다르다라는 얘기를 제가 주식 투자를 뭐 한 96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뭐 한 26년 정도 되네요. 그 기간 동안 수도 없이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르다라는 얘기가 매번 어려울 때마다 매번 나왔는데요. 이번엔 달랐던 적이 거의 없었어요. 확률적으로 보면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을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SVB 파산을 냈죠. 그리고 그 전에 나온 얘기들 있잖아요. 뭐 CS 크레딧 스위스가 좀 위험하다, 안 좋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요. 그 얘기는 작년 11월 달 정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은행들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줄줄이 좀 어렵잖아요. 우리 칡 같은 거 캐면 그렇지 않습니까? 위에 뭐 이렇게 잎을 이렇게 조금 파보면요. 요만한 것 같아요. 근데 밑에는 이만한 것도 있고 뭐 엄청나게 큰 거 그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지금 SVB 같은 경우는 패드에서 이 금리 인상을 급하게 하면서 나타난 부작용 중에 하나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자, 금리가 역전되고 경기 침체가 왔던 거는 짧게는 5개월, 길게는 22개월 있다가 온 적도 있어요. 2006년도가 금리 역전되고 난 다음 22개월 만에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근데 우리 이번에 금리 역전된 게 언제냐면요. 2022년 4월 달이에요. 처음 역전된 게. 작년 4월 달이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1년이 채 안 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뭐 이게 침체 역전된 지가 1년 됐는데 뭐 지금 뭐 이거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평균 보시게 되면 금리가 역전되고 경기 침체되는 게 13.42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리고 주가 하락폭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어떤 분들 그렇게 얘기하죠. 말하기 그냥 말 편하게 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경기 침체가 약하게 올 거냐, 강하게 올 거냐, 뭐 여기에 따라 틀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기준이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그 기준 같은 경우도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약하게 왔을 때는 뭐 주가가 덜 빠지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 제가 정리해 놓은 거 이걸 한번 보시면요. 자, 좀 주가가 S&P 500 기준으로 가장 덜 빠졌을 때가 1989년 1월 달 그때 역전됐을 때 그때 한 20% 정도 빠졌습니다. 고점에서 저점이. 근데 그전에도 17%, 27% 이렇게 있는데요. 그건 70년대, 80년대 연이어서 온 거기 때문에 이 주가 하락폭을 개별로 볼 게 아니라 하나로 합쳐서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S&P 500 기준으로 48% 뭐 쭉 이렇게 가다가 2020년도에 고점에서 저점이 마이너스 51%였어요. 그리고 2006년도에 경기 침체 왔을 때 이때 리만 사태까지 갔었죠. 이러면서 주가 하락한 게 58%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팬데믹에 의해서 짧게 왔을 때 그때도 주가 하락폭이 35%가 고점에서 저점 하락폭이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 9월달 기준으로 S&P 500이 25.58%가 하락했어요. 전저점까지 내려가더라도 고점에서 저점까지 25.58%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보다 더 빠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경기 침체가 미국이 경기 침체가 왔을 때요. 2006년도 그러니까 2000년도 이전은 조금 일단 뭐 이때는 우리나라가 개방이 좀 덜 됐던 시기니까 저 IMF 이후를 봐야 되겠죠. 2006년도에 고점에서 저점이 53%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팬데믹 왔을 때 36%가 하락했어요. 그리고 지금 경기 침체가 미국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계속 드렸던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이 조심스러워서 최근 2월 중순부터도 계속 현금 만들어 두세요. 방송 출연할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그때 기준으로 32%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 침체가 있다라면 좀 더 아픈 그런 자리가 남아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시간이 좀 촉박해서 요거만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있었을 때요. 제가 뭐 이거보다도 훨씬 더 있습니다. 이것도 좀 추려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2008년도 1월 달에 BOA, 뭐 주택담보부 채권 이쪽에서 컨트리 파이낸셜이라는 이 회사가 뭐 좀 안 좋아서 인수를 한 거죠. 그리고 2008년도 2월 달에 미국 의회에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었습니다. 이때 1680억 달러 경기 부양안도 승인을 해요. 자, 그러면서 시장이 조금 괜찮아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위기는 리만 사태가 터지고 그때 왔었잖아요.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뭐 이게 하나하나가 이때마다 그랬었어요. 뭐 요걸로 괜찮겠지, 요걸로 괜찮겠지, 이걸로 끝이겠지. 이때마다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이때 리만이 부도가 났을 때가 9월 15일입니다. 2008년도 9월 15일인데 오히려 그때는 하루 주가가 빠지고 난 다음에 9월 말까지는 오히려 주가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10월 달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이게 시장의 팩트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들이 다른 투자자들보다 한 발 좀 나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조금 안 좋은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참고하셔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